오늘 엔비디아 신고가에 대한 생각을 말하려고 합니다. 신고가는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진 적이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손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격대라는 건데,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 알다시피 지금 손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3265%. 만약에 5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1억치만 산 사람은 33억이 넘게 있겠죠. 신고가를 돌파하면 주가가 왜 급등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식으로 손해를 보면 사람은 본전을 찾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렸다가 본전이 도래하면은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라는 게 나오는데, 그 매물대의 주가가 도달하면은 매도가 막 나오게 돼요. 심리에 기반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수익을 보면은 그 수익을 끝까지 보고 싶어 해요. 도중에 파는 거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거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할 매도하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는 거 다 보고 나서 매도하자. 근데 꺾였을 때 분할 매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떨어지니까 막상 매도를 못하고 그냥 버티게 되는 거죠. 장기 투자로 가거나 물리거나 그렇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신고가를 돌파하면 욕심이 나요. 주가가 가벼우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미치는 거죠. 과거에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할 때 그때 삼성전자 사겠다고 했던 사람들 많았었고, 테슬라 주가가 제일 높았던 시절에 테슬라 사겠다고 했던 사람이 많았었고, 지금은 또 엔비디아 주식 사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고 싶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신고가 돌파하고 주가가 막 빠르게 올라가는 거 가니까 지금 사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은 300에서 400 갔다가 400에서 500 갔다가 500에서 750대 왔다가 갑자기 900대 됐다가 조정 주다가 1200으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신고가 돌파할 때마다 사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학습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주가 엄청 높다며 나 이거 사면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신규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종합해보면은 팔려는 사람은 없는데 사고 싶은 사람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포모는 더 발생하니까 수요가 더 빨아들이는 거죠. 이 기간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 매수 전략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총 순위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시총 2위로 올랐습니다. 1위였던 애플은 주가가 내린 게 아니에요. 애플도 주가가 오른편에 속하는데 시총 3위가 됐습니다. 시총 순위가 격변할 때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가지고 있고요. 2위 엔비디아는 핵심 장비인 GPU를 만들고 있습니다. 4위 구글은 생성형 AI 양대 산맥이고, 5위 아마존도 AI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강자입니다. 메타도 AI 강자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7위 브로드컴은 AI 수혜주로 급부상했죠. 시총이 크게 상승해서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많이 내렸죠. 그래도 AI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쪽에 속합니다. 9위는 ASML인데 AI 기업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근데 AI와 연관 있는 사업을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팔고 있어요. AI로 인한 수혜를 TSMC랑 함께 보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애플이 AI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시총 1위부터 9위까지 보면은 모두 AI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광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지금 시총 1위부터 9위까지가 AI 관련 기업이거나 AI로 체제를 전환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대가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큰 기술의 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답일 것 같아요. 주가는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요소다 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혁명은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기술 혁명이라 봤었어요. 과거에 그 총균세라는 책을 읽었을 때 총 하나가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균세를 작년에 독서 모임 때 읽었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은 이유는 AI가 주는 혁명의 효과가 총균세에 나왔던 결과와 비슷할 수도 있다.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러면 AI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총이 있었던 민족과 총이 없었던 민족으로 갈리는 수준만큼 갈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대사를 보자면은 굉장한 기술 혁명이 있었고, 그 기술 혁명마다 시총 1위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포드도 있고 있었겠지만
나중에 정유사 엑슨모빌이 시총 1위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차지했었어요. 그 다음에 PC가 등장하고 나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차지했었죠. 나중에 인터넷도 나오고 하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굉장한 기술 혁신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이 시총 1위를 한 1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를 넘겨준 게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잘하면은 오늘자로 시총 1위가 엔비디아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 나올 것 같아요.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시총 1위 바뀌거든요. AI가 시총 1위를 차지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오픈 A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AI 시대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장악하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의 혁명이 벌어진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돈을 잘 버는 기업과 아닌 기업으로 나뉩니다. 당장 AI로 지금 다들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 투자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돈을 제일 먼저 벌었죠. 클라우드를 가지고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AI 투자한 거 비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이 위에 있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투자가 더 위에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걸 오래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은 투자하고 충분히 시장이 무르익고 이후에 이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투자자는 투자하자마자 기업이 돈을 잔뜩 벌길 바래요. 엔비디아는 그거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업이고, 다른 기업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차로 인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총 1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애플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애플이 만든 스마트폰은 실생활에 혁신을 불렀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만 할 수 있었던 PC 작업을 24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할 수 있게 됐었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들여봤고, 여기에 시간이 몰리면서 플랫폼이라는 사업도 커지고요. 구글이 크게 성장했죠. SNS가 성장했죠. 메타가 성장했습니다. 유튜브가 성장했죠. 구글이 또 성장했죠. 다양한 빅테크들이 등장하는 인프라 기반이 됐어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고 나서 리먼 이후 주가를 보도록 하면은 3달러에서 25달러까지 3년 반 동안 월봉으로 계속 양봉을 칩니다. 거의 주가가 조정 없이 쭉 올라갔어요. 이후에 25달러에서 15달러로 큰 조정 한번 받고, 이후에 4년 동안 다시 주가가 42달러로 갑니다. 계속되는 스마트폰 혁신과 실적을 타고 오르면서 시총 1위도 2011년에 갈아치웠죠.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AI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총 1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성장했었던 여러 빅테크들도 자연스럽게 AI로 체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수명이 연장되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모토로라 꼴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 시총 1위부터 9위까지 있는 빅테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엔비디아가 10대1로 주식 분할을 하는데, 그럼 한 주당 가격이 130달러 정도가 돼요. 애플 경우에는 주식 분할을 했었던 2014년에는 계속 상승을 했고요. 2020년의 경우 4대1로 분할을 했는데 140달러에서 104달러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다 빠지고 나면은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집에 가야겠다, 이런 고객들이 생기잖아요. 청구서는 늘어나겠죠. 계산할 수 있는 고객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과 실적이 연동되지 않는 일시적인 수급 문제이긴 한데, 외부의 변화라던가 트렌드 변화,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아니면은 이런 일시적인 변화로 인한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주가가 한번 급하게 올랐을 때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도 보면은 급하게 오르고 조정 한번 주고 좀 버티다가 다음 실적 때 다시 오르고, 이런 패턴을 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보다는 조정을 주는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시기가 되면 겁먹어서 매수 버튼을 못 누릅니다. 결국은 내 심리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잘하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될 것 같은데, 시총 1위가 주는 상징성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당히 큽니다.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엔비디아가 1위 되고 나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엔비디아 다음 시총 1위는 누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맞힐 수 있다면은 엔비디아가 5년 동안 주가가 3200% 오른 것처럼 다음 시총 1위도 그 정도 오를 거 아니에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다음에는 시총 1위가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계속 유망주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AI 영향 안 받은 기업이 애플이랑 테슬라거든요. 애플은 서서히 내려오는 추세였던 거고, 테슬라는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만약에 1300달러까지 오르면은 와 정말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지금 엔비디아 투자자들 환호하는 것만큼 환호하는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다음 시총 1위를 맞춘다는 거는 굉장한 쾌감과 부를 가져다 준다. 그거를 찾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